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네. 또 많은 이슈들을 마주하고 전략을 챙겨가야 될 텐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조금 강박이 있을 만큼 정리정돈하고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무실 책상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런데 영롱 앵커 같은 경우는 어떤 팩트에 대한 의문을 품고 또 그어서 본질 뭔가를 항상 좀 따지는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삐딱해서 약간 좀 잘 돌려서 얘기했는데 네. 그러한 저희들의 성격이 어찌 보면 이 전략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좀 조합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수남매든 전략이든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앵커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뉴스만 따라가다 보면 이거 고지고대로 믿었다간 항상 한 발 늦거나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광고성 기사인지 아니면 진짜 전략적인 기사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삐딱한 성격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보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우리가 얘기 참 많이 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일단 8월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조금 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IT 쪽에서 중소형 주단 특히나 많이 잡히고 있어요. 심텍, PSK 등등의 종목으로 매수세가 보이고요. 또 투톱 업체들의 이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비메모리 시설 2023년까지 설비 투자할 거야라는 기대감도 결국 소부장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D램 재고가 정상화된다라는 것과 가석방 심사위원회도 오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또 영상에 악플이 달리겠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1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 내고 온갖 긍정적인 기대감들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횡보를 했었던 이유는 투자 같은 경우에도 구체화되는 게 자꾸 미뤄지고 네. 뭔가 M&A가 오래 있지 않겠어? 라는 것도 전혀 소식이 없잖아요. 결국 이게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면과 경제면에서 이 관련한 소식에 대한 평가는 분명 다를 겁니다. 네. 저희가 어느 쪽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이 이슈가 분명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8월 들어서는 이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DDR4에서 DDR5, 쉽게 차세대 D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호의 전환이 임박했고 올해 PC, 내년 서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가 나온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한금투에서는 3년간 수혜거리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요. 이 DDR4로 변할 때보다 DDR5로 변할 때 모듈 구조 변화가 조금 더 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품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한금투에서 꼽은 이 종목들은 기판에서는 심텍, 해성게스, 대덕전자, 수동부품 쪽에서는 아비코, 삼성, 그리고 소켓 파츠에서는 ISC나 TSE 등의 종목이고요. 장비 쪽에서는 유니테스트, 테크윙, DI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들어서 확연하게 이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열어보면 한 4월, 5월, 6월은 횡보하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를 타면서 8월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기록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8월 들어서 단 하루도 내린 적이 없고 22% 상승 5거래일 만에 기록을 한 상황이라 다음 세대 교체 D램에 대한 기대감 소부장 쪽으로 레벨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만 증권사 지난 금요일에 목표가 3곳에서 올려 잡았더라고요. 예. 34,000원 금요일 종가로 끝났는데 4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텍뿐만이 아니라 엑시콘 등의 종목들도 같이 목표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져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산업 DDR5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또 반도체 주가 대장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품주들은 이제 더 탄력을 받는 일인데
이미 저희가 뭐 한두 달 전서부터 부품주에 대해서는 계속 전략을 짜드렸지만 또 많이 오른 만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DDR4로 전환할 때 이 네. 후공정 장비나 소켓주들이 많게는 900%까지 올랐거든요. 1년 900이요? 사이에. 네. 예. 그러니까 이번 DDR5가 조금 더 극적이라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서 선별이 필요한 시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DDR5가 올해 연말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짜봐야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의료기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표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겠습니다만은 그 밑을 보면 의료기기 쪽으로도 꽤 많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에 수출 금액들이나 증가율을 봤을 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의약품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다만 어떤 증가율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쪽으로도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의료기기라 하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치료용 의료기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량도 굉장히 가팔라지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딜 향하고 있느냐? 1등은 중국, 2등은 일본입니다. 이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예전에 유창희 대표와도 그랬고 그리고 염승환 이사와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업종군들 하나인데요. 임플란트 중국에서 월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오스템이 33%, 덴티움이 25%입니다. 네오도 있죠. 그런데 이 네오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 어떤 포인트를 중국으로 두느냐, 국내로 두느냐에 따라서 최선우주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그리고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 얘기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덴티움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주가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레이저와 리프팅, 슈링크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탄력과 함께 주가도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좀 평소에는 한 3개월, 1개월 수익률을 보여드리는데 2020년까지 갔네요. 8월. 1년 수익률입니다. 딱 1년 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써서 잠깐 이렇게 반짝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340% 1년 동안 올랐고 뉴트로닉이 179%, 클래시스가 72%, 72%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저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수출 잘 나오고 근데 이게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게 잠깐 반짝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가고 있더라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다수의 출연자들이 공략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수익이 나는 추이여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수출 지표를 각 지역별로 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가 속해 있는 회사, 이렇게 구라 그러나요? 뭐 예를 들어 강동구, 강서구 관련해서 무슨 지역에 수출이 급증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확실히 이들 업체들의 수출이 늘고 실적이 늘고 덩달아 주가도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이 상황에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권가에서 지금 탑픽은 클래시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과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나가는 애들이 계속 잘 나갈지 클래시스처럼 이제 증설 완료하고 슈링크 수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것도 한번 잠시 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뭐 청약 관련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나오니까. 일단 롯데렌탈 준비를 했는데요. 롯데렌탈의 가장 큰 장점이 당연히 시장 점유율입니다.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반대로 말했을 때 이쪽 2선인데요.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확고한 1위고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약과 관련해서 공모와 관련해서 정보들 한번 정리를 역시 해봤는데요. 일단 공모가는 확정이 됐죠. 59,000원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좀 낮게 나타나면서 217대 1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항상 보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4.7%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상 시가총액은 2조 1,600억 원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한 거고요. 공모가를 봤을 때나 예상 시가총액을 봤을 때 모두 증권가에서는 나름 겸손하게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주 청약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8월 19일인데 저는 삐딱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항상 이 마지막쯤에는 제가 그러면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는 빼고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8곳이나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계좌 웬만해서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주주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롯데렌탈의 주요 주주 호텔롯데가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이 28%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롯데렌탈도 롯데렌탈이지만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이 뭡니까? 호텔롯데 상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롯데렌탈이 잘 돼야 호텔롯데 지분 가치도 늘어나고 그래야 나중에 상장까지 가면서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 마지막 시나리오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렌탈로서의 사업성, 그 기업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호텔롯데 그리고 호텔그룹 입장에서는 여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롯데 몸값이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롯데렌탈 3년 만에 롯데 계열의 상장 소식인데 오늘 또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상장 이후의 흐름까지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가보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 부품과 관련해서 일단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부품주들이 뭐 900% 올랐더라라는 걸 생각한다면 DDR5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품주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좀 힘든데 그 오늘 열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또 이것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부품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지난주에 중형 반도체 특히 DDR5이라고 있는 텍, 해성 DS, 아비코 등의 수급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서버용 DDR4에서 5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의 기전 강자였기 때문에 이제 본업이 어느 정도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혜로 삼성전자가 일부 이제 지난주에 장초에 좀 강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8만전자를 살아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함께 반도체주가 드디어 랠리를 좀 시작하지 않나 긍정적인 기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느새 고점에 다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DDR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공정 업체들도 사실 비메모리를 가리고 수혜를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이제 전체적인 수급도 좋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천주로는 두 가지 정도 들고 와 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연말까지 들고 갈 좋을 종목으로 해서
해성 DS 가져와 본 적이 있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DDR5 더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기판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DDR5 안에서도 기판, 그다음에 파츠, 수동 부품이랑 장비도 여러 가지 섹터가 또 나뉘게 되는데 신택이 사실 가장 강하게 수급이 나타나긴 했지만 해성 DS도 조금 이미 사전에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랠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D램 버닝이랑 스피드 테스트 확인을 하는 장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비주라 하면 이제 DDR5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DDR3에서 4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나온 이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고가를 달성한 적이 한 번 있고 이제 2021년도 지금 고가 달성한 상황인데 이 종목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주 두 개를 얘기해 주셨어요. 해성 DS 목표 주가 6만 원, 유니테스트 목표 주가 28,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고 그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오늘 뭐 이벤트라면 이벤트인 거고 역시 반도체주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가성방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주가 향방이랄지 영향력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사면 여부가 반도체 시장에 안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더 좋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전체적인 수급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사로 보시면 좋을 거고 저도 반도체 성장을 위해서 사실 뭐 정치적인 색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흐름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에 삼성전자가 약간 지지부진했던 뭐 미국 투자 방안이라든지 평택 투자 방안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한 번 더 좋은 긍정적으로 들썩들썩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벤트 관련해서도 한번 투자 의견 코멘트 들어봤고요. 반도체 부품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료기기나 또 임플란트 관련해서 워낙 뭐 수출 지표랄지 이제 실적으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주가도 상승하고 실적도 그리고 수출 지표도 잘 나오더라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네, 이제 임플란트 및 미용 의료기기들도 되게 수출을 바탕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었을 때 임플란트 없이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 186%, 80% 각각 성장을 했고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카에도 57%, 100%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특수성 그리고 이제 테마성 이슈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뭐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많이 한다. 혹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막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테마에서 수출이 바탕으로 이제 주가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관세청 실제로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임플란트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신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대장주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랠리를 이어갈 때는 굳이 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잡게 될 경우에 정말 이 주가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눌림목 즉 이제 조정이 한 번 정도 있었을 때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에 한해서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약간 좋은데 이슈로 인해서 덜 오른 종목을 제가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군은 이제 최선호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고 디오랑 TNL 두 가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오 같은 경우에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어서 이제 3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요즘 최근에 매각 이슈도 많고 M&A 이슈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요. 이 왜 매력이 있냐면은 국내 임플란트 업계에선 3위인데 디지털 덴티스트라고 해서 3D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에서는 좀 전 글로벌적으로 선두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부족한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매물로서 이제 디오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프리미엄과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TNL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즉 이제 패치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주들이 라파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그런 기술력 자체가 이제 혈전증 이어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스가 대장주로 먼저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이제 TNL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강하게 해외에서 바이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군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목표가를 제시드릴 수가 안 가져온 게 아무래도 고점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이 두 종목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섹터별로는 섹터를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나 사업성은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다. 그러면 조정 시 좀 매수 의견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오와 TNL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인트들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롯데렌탈이 오늘부터 또 일반 공모주 청약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의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점유율은 당연히 1위이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텔 롯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롯데렌탈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너무 낮고 기관 수요 예측도 좀 낮게 나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롯데렌탈이 9일, 10일 양일간 일반 공모청약에 들어갈 예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고 실제로 매출도 장단기 렌탈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그래도 밴드 최상단이 59,000원이 확정되었고 이제 공모가 낮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가 높은지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체 주식수의 31%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애초에 상장 가능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의무 확약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까지 끝나고 확정이 나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저조한 상황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가능한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만약에 IPO 참여하시는 분들, 일반 공모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이전에 상장 이전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제 크래프톤이 금감원 정정 보고서를 이제 좀 요청을 받은 사례를 보고서 애초에 할인율을 좀 많이 적용했습니다. 즉 이전에 공모가 자체가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하실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수익이 예를 들어 따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50%, 4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손해는 보지 않을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또 의견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도 이 의견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침반 스픽은 이젠 갈 때가 됐다. 덜 오른 업종은 어디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5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 은근 섹터를 보면 바이오 섹터랑 이제 5G 섹터를 제외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신고가를 한 번씩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바이오는 사실 개별주 위주의 강세가 너무 강하게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섹터로 한번 5G를 가져와 봤는데 드디어 하반기 때는 조금 이제 5G에 대한 장비 수주도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도
많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좀 2년 정도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섹터 자체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이전에 실적이 2분기 때 안 좋고 3분기 때 기대가 되는 sek터가 5G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볼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에 요 세 가지 종목은 어느 종목에 뭐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이제 RFHIC 세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제 서진 시스템부터 간단하게 코멘트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치가 찍히는 유일한 5G 기업 중에 단독 선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사업까지 영위를 한다는 공시가 나옴으로써 그래도 이제 5G 안에서는 좀 대장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5G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까지 하는 좀 유망한 업종군에 대해서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그런 그런 이 사이클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조금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뭐 당연히 국내외에서 기술력으로는 다른 독보적으로 높은 이제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화웨이 쪽에 좀 매출이 글로벌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단사 수혜로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꼽히고 있고요. 그 둘의 가장 이제 높은 이제 뭐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에이스테크 또한 성장을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힘이 좋은 종목입니다. 한번 시세를 받았을 때 정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0,000원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FHIC입니다. 이전에 화웨이향 장비주라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시장에서 화웨이 섹터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이전에 매출액 자체가 화웨이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밀렸고 이제 많이 뗐습니다. 향을 많이 뗐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볼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주가 상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목표가 44,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는데 사실 뭐 5G 섹터 자체가 워낙 많이 눌려 있기도 했고 어느 한 종목군이 특정적으로 좀 수급을 많이 받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번 각각 공부를 해보시고 좀 이제 요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기업분에 대해서 한번 매수를 하셔도 손해가 안 날 그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왔고요. 세 개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주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분석해보시고 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